오늘 도착한 첫 번째 역 제약바이오인데요.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 가운데서 이제 비만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사용관 차장님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입니다. 점점 해당 사항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날씬-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씬하신 분이 이거 얘기하면 좀 보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그죠? 그런가요? 네. 네, 뭐 부인은 굳이 안 하시면서 뭐 어떻게 날씬 몸매를 유지하세요? 뭐 우리가 비만 치료제 약도 얘기하겠지만 예. 약 먹는 것보다 몸 관리하는 게 좋잖아. 주식을 계속하면 됩니다. 뭐예요? 예, 그럼 살이 저절로 빠집니다. 하루하루 마음 편할 날이 없다 보니까 쭉쭉 빠집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는 제가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금리도 윗단에 좀 막혀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뭐 실적도 괜찮고 맞아요. 뭔가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차에 예. 그죠? 예, 그동안도 보면 비만, 뭐 탈모, 당뇨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되다가 그렇죠. 비만 얘기가 쫙 왔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 노보 노디스크 쪽에서 GLP-1이라는 기전이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글루카곤과 유사한 펩타이드 이런 물질이거든요. 그 계열인데 이걸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로 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성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이 당뇨 쪽이라던가 이런 쪽도 현재 시장 놓고 보면 작은 쪽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시장이고 향후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비만 쪽은 그거보다 몇 배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위고비가 21년 6월에 미국의 FDA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보 노디스크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삭센다라는 물질이 또 있어요. 네. 그 약은 매일마다 주사를 맞아야 됐어요. 주사 맞는 거 사실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네. 맞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줬다. 당연히 비싸더라도 이 비만에 대해서는 사람들 돈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뭐 살을 빼기 위해서 네. 뭐 한의원을 간다든지 무슨 약을 맞아요. 건강보조식품 먹는 게 아니라 네. 이 약은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치료제로 처방을 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나 여성분들 많은데 조금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감내하면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지금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맞아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 성공했고요. 이게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나온 게 주 1회씩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걸 주사했을 때 주요 심혈관 사건까지도 발생 확률을 낮춰준다. 굉장히 혁신적인 것들이 지금 당뇨 치료제로부터 계속 파생이 되고 있어요. 점점 더 기전을 확대해서 그런 것들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만능 치료제? 이거 만능 치료제 아니야? 만능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또 부작용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어쨌든, 네. 이거 정말 혁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아그라도 원래 심장약이었다면 맞아요. 심장약,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약을 개발하다 보면 다른 효과도 나타나고 네. 이런 부작용도 건데요. 나타나고 효과도 어쨌든 나타나고. 예, 지금은 이제 비만 관련된 치료제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군요. 네.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국내 관련주들은 오늘 이제 한미약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맞아요. 저 비만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꽤 많네요. 꽤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 성과를 좀 못 내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 위고비라는 게 혁신적으로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업체들도 두각을 보이는 업체들 예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약간 포커스가 이쪽으로 몰린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말씀해 주신 한미약품 이쪽이 이제 대사질환 치료제로 개발하던 게 있어요. 좀 용어가 어려운데 네. 에페글레나타이드 네. 이게 지금 비만 치료제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GLP-1이라는 호르몬 이거를 활성화해 주는 게 지금 대사 치료제 체내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켜줘서 GLP-1이라는 것에 호르몬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주기 위한 식품의약품의 안전처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지금 제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펩트론 요즘에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약효 지속성을 늘려주는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라는 걸 적용을 하면서 역시나 세계 최초 1개월 지속되는 당뇨약 후보로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비만 치료제로 연결이 마찬가지로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실사를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총이 한 6,600억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벤티지랩 이것도 핫합니다. 기업이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네. 작년 11월 작년에 상장 새로 한 예, 맞아요. 업체더라고요. 얼마 안 된 예. 기업인데 네.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한미약품 빼고는 사실 매출과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고요. 그래서 이게 기술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져야지만 계약금 들어오고 마일스톤 유입되면서 재무제표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안 되면 정말로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다라는 건 조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에이프로젠이라는 기업도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이중항체 플랫폼 네. 쪽에서 국제 특허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신약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이제 바이오텍으로 우리가 좀 알고 맞아요.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예. 이쪽도 이제 대식세포라고 또 하는데 네.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이 침투를 했을 때 1차 면역 방어선 이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식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해줍니다. 그런데 또 좋은 거 적혈구 세포는 공격을 안 해요. 선별적으로 이제 암을 거를 수 있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항체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비만, 당뇨, 치매 돌다가 이제는 또 항암 신약 이런 네. 쪽까지 전부 다 바이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프로젠은 특별히 그 비만과 관련됐다기보다는 네. 이제 제약바이오가 주목받으면서 맞아요.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거죠. 네네. 네. 그 랩지노믹스 이야기도 했는데 랩지노믹스도 이거 비만보다는 그죠? 네, 새로운 맞아요. 뭐 신사업한다 이런 거죠? 네, 이거는 뭐 제가 여기에서도 아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미국의 클리아랩이라고 해서 그 실험실 인증을 미리 받은 기업들을 미국에서 이제 인수를 하다 보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랩지노믹스가 원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진단키트 하던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 대비해서 2년 동안 뭐 어느 진단키트 기업이건 마찬가지였겠지만 시젠, SD바이오센서 이런 기업들이겠죠. 돈을 휴마시스. 엄청 벌었는데 그죠? 맞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해야죠. 네, 여기에서 이제 벌어놓은 돈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이 코로나가 계속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때 비어있는 국가는 또 뭘로 채울 것인가. 음. 벌어놓은 돈으로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클리아랩이라는 미국 쪽의 실험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들을 인수하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게 우리가 미국으로 진출을 하면은 또 미국에도 FDA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허가, 획득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클리아랩이라는 곳들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미 기존에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던 시설들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이걸 허가 획득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을 단축시켜서 허가를 획득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의 단축 그리고 바로 미국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가파르게 오늘도 거의 20%가 넘게 올랐던 것 같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일단 또 이쪽이 벌어놓은 돈으로 이런 인수뿐만 아니라 미국의 암 예후 진단 전문 기업 노보믹스라고 있어요. 이쪽에 유상증자에도 참여를 했고요. 거기다가 또 지속적인 R&D 이런 쪽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RNA 기반 항암제 개발 기업인 네오나와도 MOU 체결을 하면서 벌어놨던 돈을 제가 볼 때는 진단키트 기업 중에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 예.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제약바이오는 오늘 비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만 치료제 말고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네.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특별히 좀 관심 있는 분야나 관심주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실 뭐 지금 비만 치료제가 워낙에 핫해서 이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솔직히 이쪽은 봐도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 좀 약간의 안전성이 확보가 너무 안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비만만 보면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전도체처럼 이런 극단적인 네. 건 아니지만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약간 이 섹터가 네. 있는데 그죠? 그렇죠. 비만이나 탈모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은 네. 변동성이 커요, 그죠? 맞아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죠. 예, 아무래도 예, 좀 예. 그런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유한양행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반기에는 일단은 전 사업부의 매출이 고르게 성장을 다 해나갈 것으로 관측이 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전문의약품, 생활, 유통, 일반 의약품 그런 본업들이 잘 되는 가운데 신약의 파이프라인까지도
같이 갖춰 나가면서 폐암.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를 깔고 제약 쪽에서 깔고 가는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붙어주면 신약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쪽이 잘 되기 시작하면은 기업의 밸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네. 숫자도 조금씩 붙겠지만 예전에 제약만 했을 때는 PER 너 한 10배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하다가도 신약하네 하면은 20배, 30배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렉라자의 지금 EGFR 변이 양성도 1차 치료제를 국내 허가를 획득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면서 보험 등재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매출 실적에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레이저 티닙이라고 해서 비소세포암 치료의 표적 항암제입니다. 네. 지금 아까 이제 표적 항암제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에이프로젠이잖아요. 그런 기전들까지도 이제 비만 치료, 의료 AI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표적 항암제로 슬며시 또 매기가 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기업이 네.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임상 3상 데이터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알러지 치료제와 더불어서 이중암체, 항암제의 기술 수출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한양은 안티프라민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유명한 약품이죠. 네. 뭐든지 발랐어요 옛날에 그죠? 네, 맞아요. 뭐 삐어도 바르고 멍들어도 바르고 뭐 만병통치약이죠. 배 아파도 바르고 예, 근데 유한양행이 그런 기대감들을 실적이 좋은 또 회사 가운데 하나고요. 네. 주목해서 보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거는 다른 섹터들도 네. 주목 그 안에서 다른 분야들 좀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 오늘은 비만 얘기로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